Hi, this is Ocean from the Blue. This is Deep Dive with Soul Therapy. 처음에 Ocean from the Blue로 이제 처음 앨범을 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즐겨 들을 수 있는 장르가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장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주로 이제 사랑 노래를 즐겨 만들었고,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그 로우파이라는 이제 빈티지 질감의 사운드들을 이제 차용을 해서 제 음악에 녹여서 앨범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제 이미지의 근간, 토대가 될 줄은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고, 길게 보지는 못했었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 줄 만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걸 내보자 했는데, 이게 어느새 지금 벌써 3번째 시리즈까지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뭔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게 저의 이미지와 그런 시리즈물로 이 러브파이 시리즈를 만들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파이 시리즈가 재밌는 거는 제가 한 18년에 한 번 냈었고, 20년에 한 번 냈었고, 26년에 한 번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8년 동안 이제 3번의 시리즈를 낸 건데, 사람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람은 이제 평생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10년이면 또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8년이면 거의 10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안에서 뭔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8년이라는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유행하는 음악의 흐름, 그리고 제 목소리, 제 가사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 러브파이를 만들 때는 항상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변하는 것들이 제가 노래를 만들고 들어봤을 때 느껴져서,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 가사 쓰는 방식이,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게 계속 들어보시면은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시리즈마다 뭔가 차별점을 두는 그런 재미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에 이번에 낸 러브파이도 과거의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8년도가 매 러브파이 시리즈마다 이 장소에 대한 테마가 있거든요. 18년도는 이제 버스에서 타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20년도 거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이제 잠에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제 26년 이거는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러브파이 음악이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차에 탔다가 뭐 고속도로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러브파이는 인트로나 아우트로 때는 항상 그 배경이 변하는 그런 앰비언스들을 넣었거든요. 이번에 26년도의 그 인트로는 이제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이제 그 카세트 또는 뭐 CD가 될 수 있겠죠. 그 음악을 이제 재생하는 그런 장치를 이제 청자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그걸로 만드는 그런 인트로로서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Why specifically a car for this one? Because before we had like bus, so you're just like a regular person, but now you kind of have like more private space in your. 자동차를 선택한 이유는 버스나 도서관은 풋풋한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풋풋한 나이이기도 했고, 뭔가 학생이나 되게
사회 초년생의 그림이 있는데 자동차는 이제 학생이 몰거나 그러지는 않죠.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차거나 궤도에 올랐을 때 뭐 가정을 꾸린다거나 이럴 때 대부분 이제 차를 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매개체를 이제 자동차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지가 되게 잘 포인트를 간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선택하게 되었죠. 이거는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일단 인트로를 먼저 만들고 그래 이제 자동차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거기서 그 한문철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급발진 사고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차가 갑자기 이제 그래서 그런 사고 나고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이거를 뭔가 내가 사랑 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급발진이라는 말이 이제 뭐 자동차에서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인간관계나 뭐 그런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 있어서 갑자기 약간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 사랑해 이렇게 갑자기 진짜 랜덤리하게 그렇게 막 스트레이트하게 갑자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급발진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제가 이 러브파이 2026의 첫 시작하는 노래는 꼭 그 18년도의 감성과 2000년도의 감성에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급발진이라는 그런 상황이 학생 때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생각이 많아지고 신중하게 되고 그냥 끝까지 속 얘기를 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 때는 뭔가 이 호르몬의 그런 전기 신호인지 갑자기 그냥 확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좀 다시 음악으로 표현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급발진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가사가 이제 급발진해서 미안한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약간 이런 풋풋하면서 좀 귀여운 느낌의 그런 노래를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곡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the like English title for it is called Accident, Yeah. which like has maybe like a regretful kind of 느낌 a little bit, the word. Whereas I feel like the maybe meaning of 급발진 is kind of, just like sudden. Yeah. Like sudden 고백, kind of. Is there a reason why you chose to make the English title to be Accident? 그냥 직역을 했어요. 그냥 직역을 했고 혹시 그러면 이건 제가 역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지가 생각했을 때 그 급발진이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좀 그런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I don't know what would be like sudden consent or like something like accelerating. 네,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저도 그냥 액시던트 이게 영어권에서도 이게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거를 또 지어내기는 좀 그래서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다이렉트하게 그냥 액시던트 하면서 뭔가 약간 사람들이 이제 뭔가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연애는 제가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전에는 발라드 노래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발라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항상 저도 노래 연습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발라드를 많이 즐겨 들었었고 항상 그런 발라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한국 특유의 발라드는 아니고 그냥 미디엄 템포의 R&B 느낌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들었을 때는 발라드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 한국의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이제 그런 전설적인 그룹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음악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이 보통의 연애라는 곡이 그 그룹의 이제 음악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그 부르는 창법에 있어서 되게 뭔가 발라드 창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싱잉 랩이나 평소에 제가 하던 이거에 약간 좀 그 음악적인 그런 얘기긴 한데 좀 탑라인을 쓸 때 되게 끊어서 약간 랩 혹은 약간 되게 그런 빠른 느낌의 노래를 이렇게 그루비함을 주는 탑라인을 좀 많이 썼었는데 이 노래에서는 그 발라드 특유의 그 탑라인을 좀 길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있거든요. 평소에 그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탔었다면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좀 늦었지 되게 이렇게 길게 끝을 내는 그런 점이 저는 약간 발라드 특유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통의 연애에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시도를 해보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곡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쭉 들어보는데 간주 부분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제 머릿속에서 그 색소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악기 하시는 분이 단독으로 솔로를 한번 보여주시면 곡이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지인분 중에서는 이제 제인슬리 형님이 이제 워낙 유명하고 잘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색소포니스트는 딱 그 한 분밖에 모르는데 이제 그래서 연락을 드릴 사람이 이제 제인슬리 형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제가 뭐 평소에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너무 흔쾌하게 곡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바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음악을 하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목욕은 제가 하는 음악의 정수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저를 잘 표현하고 가장 제 감성과 잘 맞고 또 가장 제가 잘하는 것 중 하나의 분위기인 곡이에요. 저는 평소에 사색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있을 때 이건 이런 건가? 저건 저런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가사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노래도 실제로 뭔가 목욕을 하면 사람이 아무래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떻고 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저 혼자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뇌 속에서 그런 시간이 저는 이제 샤워하는 시간인데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따뜻한 내용을 가사로 적은 그런 노래입니다. So what is the importance of the color orange or like what kind of like made you decide to include the color? 이 제목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를 포함한 3명이서 이제 이 제목을 만들기 위해 사실 저는 항상 영어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왜냐면 저는 가사를 적고 음악을 만들 때 굉장히 저의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서 만드는데 이거를 막상 영어 제목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영어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청합니다. 뭐 이런 노래인데 영어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샤워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더 좋은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 영어 제목은 정말 앨범 막바지에 정했거든요. 미리 이제 비디오도 찍어놓고 다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정했는데 그 비디오가 색감이 되게 좀 주황색 느낌이 있어요. 좀 웜한 톤의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제목을 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친구들한테 이거는 무조건 오렌지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그냥 얘기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가사의 내용이 이제 제가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천장을 보면서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 색감이 뭔가 오렌지의 색감과 그 bath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오렌지 bath라고 하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은 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이제 뭔가 색깔이 들어가니까 그냥 똑같이 들었던 노래인데도 이 사운드 안에서 뭔가 색깔이 입혀져서 들리는 듯한, 오렌지 필터가 들어간 채로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네. 일산 인터루드는 이제 여기서 저랑 같이 앨범을 만든 프로듀서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키온이라는 이제 프로듀서가 있어요. 이번에 저랑 같이 앨범을 만들면서 굉장히 가까워진 친구고, 이 인터루드를 만들 때 이제 그 친구와 아이디어를 이제 같이 공유를 했는데, 제가 이제 차에 탔으니까 어디를 가야 될 것 같다, 너는 주로 어디를 가니 했는데, 뭐 그 친구가 지금은 여기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원래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일산에서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산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산에서 이 서울로 올 때 고속도로를 타냐, 그 게이트웨이가 있냐, 왜냐면 저는 운전을 안 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그 친구는 이제 운전하니까 물어봤죠. 근데 그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찌됐건 내 앨범이기도 하고 너의 앨범이기도 하니 너의 이야기를 섞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산 인터루드로 이름을 정하고 너가 그런 앰비언스적인 요소들을, 효과음 이런 것들을 이제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일산 인터루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변해 있는 저를 얘기해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정말 개인적인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살짝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듯한 가사들이 많거든요. 서울에 대해 정말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뭐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 기억들 중 하나를 정말 디테일하게 쓰기보다는 이 여러 기억들을 다 모았을 때 모든 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가사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 뭐 분홍색, 초록색, 빨간색, 뭐 무슨 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제, 서울이 굉장히 저는 빛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럽이나 그런 다른 도시들을 가보았을 때 거기는 이제 밤 10시가 되면 이제 다 어두워지거든요. 간판이 이제 켜진 곳이 많이 없는데, 서울은 정말 24시 내내 계속 이제 네온 사인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화려하게 계속 켜져 있잖아요. 안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뭐 이태원, 홍대, 뭐 압구정, 신사 이런 곳들은 웬만하면 계속 24시간 내내 막 켜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불빛이 뭐 이런 하얀색보다는 뭐 분홍색, 파란색 이런 네온사인 계열의 좀 눈에 확 띄는 그런 색깔들이 많은데, 그게 뭔가 저를 좀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서울은 항상 이런 분홍색, 파란색 이런 계열의 네온사인들이 항상 즐비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간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속초노술 가도 심심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항상 화려하지만 그 안에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적응을 하고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뭔가 눈을 사로잡지만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이러다 보면 그냥 똑같은 불빛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상대방만이, 그 사람이 뭐 물리적으로 무슨 빛을 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이런 똑같은 불빛보다 이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새로운 빛이 나한테 느껴진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서울이라는 노래입니다. 서울 인터루드는 그 앞서 있었던 그 서울이라는 트랙이 굉장히 좀 트랙이 사운드적으로 맥시멈하게 꽉 차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막 되게 디스토션 걸린 강한 신스 베이스가 막 한 번씩 치고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의 서울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트랙은 일부러 이제 되게 빈티지한 질감의 통기타와 빈티지한 질감의 그런 어쿠스틱한 보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것도 저는 서울의 다른 면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뭐 압구정 신사 이런 데는 굉장히 좀 화려한 불빛에 좀 정신없는 요란한 그런 계열의 이제 느낌이 있다면 언플러그드 트랙에서는 사실 그거만 서울이 아니고 사실 서울은 굉장히 넓고 되게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뭔가 빈부의 격차를 보여준다고 많이들 쓰죠. 그런 고층 빌딩들이 질비해 있는 곳에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이제 바로 이제 판자촌 나오고 이런 그런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명암이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장소들이 서울에는 많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한번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무슨 사회 이런 시사적인 거를 표현하기보다는 저의 어떤 마음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서울 트랙에서는 조금 화려하고 맥시멈한 트랙이었다면 서울 언플러그드에서는 약간 좀 공허하고 쓸쓸한 느낌으로 내기 위해서 그냥 저스트 통기타랑 이제 그냥 마이크 보컬 하나로 제목은 같은데 사운드가 되게 다른데 이런 그런 명암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우트로로 생각하고 만든 곡인데요. 그래서 제목도 굿바이이고 사실 마지막 트랙이긴 합니다. 그런 아우트로 같은 그런 앰비언스적인 트랙을 제외하면은 어떤 그런 풀송으로서의 마지막 곡인데요. 항상 그 러파이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좋게 끝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것들도 시나리오가 있다면 항상 시나리오는 결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피엔딩이거나 되게 배드엔딩이거나. 저 러파이는 항상 생각해보면 좀 배드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앨범을 만들 때 끝마무리는 좀 슬프게 끝나는 게 저는 제 감성인 것 같아요. 슬프게 시작했다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약간 이런 바이브는 나중에 해보고 싶고, 슬펐다가 좋았다가 역시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제 예명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쓰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 앨범을. 근데 그 마무리하는 방법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역시 뭔가 헤어짐으로 끝내게 된 것 같고, 이 트랙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할까도 생각이 들었지만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뭔가 어떤 그런 이별을 이제 겪고 만든 노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진해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되게 리버브가 들어가면서 되게 느린 BPM으로 흘러가면서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시간이 이제 되게 늘어져 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이제 앨범이 끝나는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러파이 2026은 그 주인공이 차에 타서 이렇게 앨범을 운전을 하면서 앨범을 듣고 운전을 다 하고 이제 혼자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정리를 하고 내려서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의 앨범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우트를 만들었죠. This was Ocean from the Blue. Thanks for watching Deep Dive with Soul Therapy. My new album Lo-Fi 2026 is out everywhere. Please go listen.